아침에 일어나니 이집트의 경주 룩소르에 도착해 있었다. 룩소르 부근이 고대 이집트 신왕국 시대의 수도인 테베였다고 하며 고대 수도였던 만큼 온 도시가 역사로 가득한 곳이다. 낮은 콘크리트 건물이 보이는 강 건너편이 카르낙 신전과 룩소르 신전이 있는 나일강 동쪽이고, 지금 내가 서 있는 나일강 서쪽에는 네페르타리의 무덤이 있는 왕비의 계곡과 투탕카멘의 무덤이 있는 왕가의 계곡이 있다. 오늘의 일정은 왕과 왕비들의 무덤이 있는 서쪽부터. 왕비의 계곡은 이집트 신왕국 시대인 제19에서 20왕조의 왕비와 왕자들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이곳에 온 주 목적은 람세스 2세의 왕비 네페르타리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이다. 람세스 2세가 그녀를 위해 아부신벨 소신전을 지었을 정도로 사랑했던 네페르타리. 네페르타리 무덤의 입장권 가격은 무려 1,600파운드, 약 45,000원 정도이다. 왕비의 계곡 입장료 120파운드를 더하면 총 5만원 정도인 셈이다. 이집트 물가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비싼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무덤 내부를 관람하는 시간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이 10분을 위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을 뿐 아니라 정교한 부조의 화려한 색채가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런 감상도 잠시, 1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포인트를 찾아 사진 찍기에 정신없었다. 참고로 무덤 내부 사진 촬영은 가능하나 동영상 촬영은 불가능하다. 머리 위 화려한 금빛 깃털 장식을 한 모습이 바로 네페르타리이며, 무덤 내부 벽화의 주 내용은 4, 5세기에서 부활한 네페르타리가 여신으로 신격화되어 내세로 향하는 것이라고 한다. 무덤 내부 곳곳에 이집트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곳이 바로 포토스팟이다. 1달러를 지불하면 사진 여러 장을 찍어주는데 사진 실력은 그다지 좋지 않지만 포토스팟에서 둘만의 전신 사진을 남길 수 있으니 찍어볼 만하다. 다음 장소는 하트셉스투 장제전. 하트셉스투 장제전은 고대 이집트 제18왕조의 5번째 파라오이자 고대 이집트 역사상 유일한 여왕인 하트셉스투 여왕이 태양신 아문과 자신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지은 신전으로 왕가의 계곡 근처 데일바흐리에서 수만 톤의 모래 속에 몇 세기 동안 묻혀있다 세상에 드러났다. 3단 기둥열들의 가로 세로 비율과 가운데 경사면을 기준으로 한 좌우 대칭이 뒤에 천연 바위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너무나도 멋진 모습이었다. 멀리서 보았을 땐 기둥 전체가 다 일반 직사각형 형태인 줄 알았는데 맨 위쪽 기둥 중 몇 개는 앙크와 갈고리를 쥔 오시리스 신상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맨 위쪽 기둥열 안쪽에는 넓은 광장이 있는데 이곳은 태양신의 돛담배를 두는 공간이었다고 한다. 왕가의 계곡은 신왕국 시대의 제18에서 20왕조까지의 왕들의 묘가 모여있는 곳으로 람세스 2세, 아멘호텝 2세, 하트셉스투 여왕, 투탕카멘 등의 파라오들이 묻혀있다. 입구에서 무덤이 있는 곳까지는 버스로 이동. 미라가 도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피라미드와는 다른 방식인 암구를 파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묘소들이 도굴당했으며 투탕카멘 왕의 무덤만이 원상태로 남아있었다고 한다. 왕가의 계곡 입장권으로 3개의 무덤을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으며 투탕카멘 무덤은 입구에서 별도의 표를 사가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람세스 4세 무덤 입장. 람세스 4세는 신왕국 제20왕조 제3대 파라오로 그의 아버지인 람세스 3세가 죽은 이후 이집트는 빠른 속도로 쇠퇴했고 이렇게 본격적인 몰락이 시작된 시대를 다스린 비운의 군주이다.
통로 양 옆에는 상형 문자가 빼곡히 쓰여 있었고 네페르타리 무덤만큼의 화려함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노란색과 파란색이 은은하게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었다. 두 번째는 메렌프타의 무덤. 메렌프타는 람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로 제19왕조 제4대 파라오이다. 람세스 2세가 90세 이상 생존하다 보니 메렌프타의 형들은 모두 일찍 죽고 메렌프타도 거의 70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 약 10년간 이집트를 통치하였다. 메렌프타의 무덤 내부는 매우 가파른 경사로 이루어져 있었고 가장 안쪽에는 돌로 만들어진 관이 놓여 있었다. 아쉽게도 투탕카멘의 무덤은 들어가 볼 수가 없었다. 별도의 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미리 사왔을 텐데. 그래도 이집트 박물관에서 투탕카멘의 부장품과 황금 마스크를 본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보았다. 마지막은 이집트 신왕국 제20왕조 제2대 파라오인 람세스 3세의 무덤. 최후의 위대한 파라오라고 불리는 람세스 3세. 이때부터 이집트는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멤논의 거상은 이집트 제18왕조 파라오인 아멘호텝 3세가 건설한 장제전의 정문을 지키던 두 개의 거대한 석상으로 아멘호텝 3세를 묘사한 것이라고 한다. 신전은 잦은 범람으로 인해 파괴되었고 두 개의 거대한 석상만이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다. 석상은 약 17m 높이로 가까이 서보니 그 거대함이 느껴졌다. 이렇게 오전 나일강 서쪽 관광을 마무리하고 오후 일정을 위해 동쪽으로 넘어갔다. 점심은 나일강변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에이쉬 브레드와 허머스 그리고 생선 요리를 먹었다. 이집트 식당 어디를 가든 에이쉬 브레드가 있었는데 대체로 다 맛있었다. 음식도 맛있었지만 야외 테라스에서 나일강을 바라보며 먹는 점심이 너무나 황홀했다. 여유있게 커피 한잔하고 오후 일정을 위해 다시 출발. 오후 첫 일정은 현재 남아있는 고대 이집트 신전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카르낙 신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종교 건물 단지 중 하나라고 한다. 기원전 1990년 중왕국 시대부터 여러 파라오들에 의해 건설, 개조, 증축되어 천여 년 이상에 걸쳐 만들어진 사원으로 웅장한 동상, 기둥, 오벨리스크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카르낙 신전은 크게 고대 이집트 신 아문, 무트, 멘투에게 바치는 세 개의 신전으로 나뉘며 이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아문 대신전이다. 입구에서부터 양의 머리를 하고 있는 스핑크스가 양쪽으로 20개씩 늘어서 있으며 첫째 탐문을 지나면 광활한 광장이 나타난다. 광장을 지나면 이어서 압도적인 규모의 대열주실이 나타난다. 높이 23m와 15m 두 종류의 거대한 기둥이 134개나 세워져 있으며 기둥에 새겨진 상형 문자 부조들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색채로 당시에 화려했던 신전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신전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집트 유일한 여자 파라오인 하트셉스트와 그녀의 아버지인 제18왕조 투트모세 1세의 오벨리스크도 볼 수 있었다. 오벨리스크 옆쪽으로 신성한 연못이 위치해 있었고 연못가에 기념품 가게도 있어 천천히 산책하며 둘러보기 좋았다. 신전 여기저기에 벽체 또는 석상의 일부분으로 보이는 돌덩이들이 흩어져 있었고 완벽히 복구되어 있는 모습이 아닌 흩어져 있는 파편들이 이 역사의 현장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듯했다. 카르낙 신전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낸 뒤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룩소르 신전으로 이동했다. 카르낙 신전에서 룩소르 신전까지는 마차를 타고 이동했다. 골목길에 시장 같은 곳을 가로질러 가면서 이집트 사람들의 일상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었다.
가끔 손 흔들어주는 이집트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마차를 타고 약 30분간을 달려 룩소르 신전에 도착했을 쯤엔 이미 노을이 지고 있었다. 룩소르 신전은 제전을 치르는 가장 중요한 사원 중 하나이며 대부분 아메노텝 3세와 람세스 2세에 의해 세워졌다고 한다. 제전은 통치자인 파라오와 백성들과의 친목 도모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며 람세스 3세 시기의 제전은 27일간에 걸쳐 치러졌다고 하니 당시의 제전이 얼마나 성대한 행사였는지 알 수 있다. 룩소르 신전 입구에는 너비 65m, 높이 25m의 탑문이 있는데 람세스 2세가 세웠다고 한다. 탑문 옆으로 높이 25m의 오벨리스크 2개가 있었으나 현재 하나만 남아있다. 다른 하나는 프랑스 파리의 콩쿠르 광장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 해가 지고 조명이 켜지니 룩소르 신전의 야경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룩소르 신전의 야경을 끝으로 오늘의 관광을 마치고 크루즈로 복귀하였다. 일정을 마치고 크루즈로 돌아오니 침대 위에 코끼리 모양의 수건 장식이 놓여 있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녁도 뷔페식이었다. 매번 비슷한 듯 조금씩 다른 메뉴들이었다. 크루즈에서의 마지막 저녁이라고 생각하니 아쉬워서 더 많이 챙겨 먹었다. 방문 장소도 많고 걷는 시간도 많아 이집트 여행에서 가장 고된 하루였던 오늘. 6일차 일정은 오늘의 이벤트인 라틴 댄스를 구경하며 마무리하였다.